한일 정상회담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리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일 자체를 큰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일정과 주목해 볼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일본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네. 한일 정상은 오늘 오후에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찬 오찬 일정으로 이제 우리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본 일정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있을 겁니다. 뭐 정상회담 일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정상이 단독으로 이제 환담하는 그런 스케줄을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약 1시간 정도 장관급 참모들이 참석하는 그런 확대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이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죠. 만찬을 2차례 한다는 것이죠. 2차를 가는 거죠. 네, 1차, 예. 2차를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특이한 일정이고 내일은 오전에 한일 교류와 관련한 단체장들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뭐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일정을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대통령이 가는 게 지금 4년 만인 건가요? 이제 양자 차원에서 보면 12년이고 12년이요. 예, 국제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간 걸로 치면 그것도 치면 4년 만인데 예, 문 전 대통령이 그렇죠. 국제회의 참석자가 었죠 근데 사실 한일 관계 속에서의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예. 이것은 4년 만에 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진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기 위해서 교토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 2011년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에서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날 두 정상이 싸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날 두 정상이 크게 싸웠습니다. 예. 그 뒤에 한일 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또 독도에 가고 또 일본 천황에 대해서도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또 보수 우익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혐한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게 지난 12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예. 그런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런 한일 간의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는 그런 분수령이 또 한 번 12년 만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고 그렇죠. 12년 만에 이제 정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 건데 그렇죠. 이제 일정을 보니까 4시간 정도 정상이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더 될 겁니다. 예, 오늘만 치면. 예, 만찬까지 치면은 뭐 오늘 오후부터 뭐 8시간 이상 같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고 좀 심도 있는 대화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심도 있는 대화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이 한일 관계가 그동안 12년 동안 나빠진 것이고 이게 길게 보면은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소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깔끔하게 해결된 적이 없거든요. 예. 한일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길게 보면 1875년까지 갑니다. 예. 그 이후로 한일 관계가 깔끔하게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되려고 노력하다가 뒤로 물러나고 잘 되려고 하다가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난 12년 동안 충돌하는 국면이 있었던 것을 서로가 최고 지도자 간에 이제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상대 지도자의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속 깊은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밀도 있는 얘기를 하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를 따지면 4시간도 부족하죠. 의제가 4시간 상당히 아니라 많은데. 예. 40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일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산에서 들어가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1910년 한일 합방이 그 식민 지배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적법하냐 불법이냐라가 이게 한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고 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식민 지배라는 개념을 따지면 1875년 강화도 침공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고 예. 단지 그동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한일 두 정상이 서로 의지를 가지고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인한다면 이것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신문이 9면을 할애해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본도 이번 회담에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본 전체가 관심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일본 전체 언론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다만 요미우리 신문이 예. 9개 면을 할애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인터뷰도 진행했고 그것을 기사화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 전체가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고 요미우리 신문의 어떤 특별한 관심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은 요미우리 신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이제 공통 이익에 부합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제 일본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 인터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에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은 요미우리의 이제 대표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계속해서 한일 간에 여러 어려운 현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했는데 사실은 이번 일본 방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날 이제 강제 동원과 관련한 해법을 설명하면서 발표하면서 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 한일 관계 개선에서 물컵이 있는데 절반이 이제 채워진 것이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 이번에 채워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물컵을 다 채워야 되는데 절반은 한국이 벌써 다 채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공은 던진 거잖아요. 일단 던져 지금. 시작을 예. 했어요.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 물컵의 빈 반을 일본이 과연 성의 있는 조치라는 이름으로 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 또 일본 정부 전반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물컵에 물이 얼마나 채워지는지 봐야 되는데 어떤 문구가 나오면 물컵이 좀 채워지는 겁니까? 굉장히 이거 초점이 많죠. 예.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제가 정해질 수 있고 외교 분야에서는 셔틀 외교 복원이 예.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부분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공동선언이 나오느냐 마느냐였는데 예. 공동선언은 이미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죠. 이제 공동선언이 아니라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하는 것인데 공동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공동 선언이 나온다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필적하는 그 정도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됐습니다. 뭐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그 공동선언은 1년 이상 준비를 했다.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이 그 선언에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몇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공동선언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고 예상대로는 실패를 했고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은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잖아요.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국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셔틀 외교가 복원이 예. 되는 것인데 한국 오는 날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셔틀 외교는 복원이 되는 예. 거예요. 그거는 점수가 조금 생길 수 있고 안보 분야에서는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한국 정부가 양보를 하는 문제인데 이미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소미아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합의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일본이 요구하던 부분이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레이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문제가 사실 일본이 원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이미 인터뷰에서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사된 거나 다름없어서 안보 분야 쪽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텐데 예. 이거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와는 관련이 없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린 부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이제 경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부분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수출 규제가 아니라 수출을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는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문제를 일본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일본의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번에 경제인들도 함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일본 우리 경제인들도 같이 가서 경제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예. 조치를 내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가 그 절차상 뭐 내년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곤란하죠. 예. 그게 아니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뭐 몇 주일 안에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집어넣어서 정상화 예전처럼 돌아가는 복원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 일본이 나머지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그 부분입니다. 얼마나 화답할까 이 그렇죠. 부분이겠죠. 그게 이제 예.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가 일본의 전범 기업이라고 돼 있는 그 두 기업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성격의 기금에 참여를 할 건가 말 예. 건가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사과와 반성이 담긴 언급을 하면은 성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물컵에 어느 정도 물이 차는 건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떠나는 날 시간까지 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문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이 관심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가 나오면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문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좀 친숙도를 높이는 그런 네. 답변도 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를 꼭 챙겨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뭐 일본에서 고독한 미식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먹방과 같이 예. 굉장히 뭐 대중적인 인기 드라마인가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 예. 이제 그런 일본이 좋아하고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호적인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 잘 되기 위한 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실제 회담이 잘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일정에서 어느 정도 화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20년, 150년 정도의 역사가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최애 일식은 메밀국수와 우동, 장어덮밥 이렇게 네. 답변을 했는데 양 정상이 뭐 2차 만찬에서 선택한 메뉴는 오므라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을 예. 반영해서 그런 일정을 짰다라고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한일 관계에서 볼 때 일본이 다른 나라 정상을 대접할 때 보이는 그런 극진한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오므라이스는 조금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최고의 스시를 대접을 했고 잠시만요.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전 총리와 스시집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 화면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지금 이 장면입니다. 좀 보여주시죠. 지난 2014년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아베 전 총리가 스키야바시 지로 이곳이 뭐 미슐랭 무슨 스시집이라고 하던데 이곳에서 이제
같이 스시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먹어본 초밥 중에 뭐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이렇게 맛있는 건 없었다. 예. 뭐 이렇게 화답을 했고 사실 뭐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그런 극진한 대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저 때는 아베 총리가 사실은 그 직전에 저게 지금 2014년의 일 아닙니까? 2013년 말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어요. 그랬군요. 그것 때문에 한국이 발칵 뒤집히고 동아시아 외교가 뒤집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베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그런 대목이어서 굉장히 아베 총리가 저자세로 나간 그런 의미가 좀 있었고.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네.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또 이제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골프 회동입니다. 맞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베 전 총리가 골프 취향을 고려해서 골프 회동을 또 준비했고요. 지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저 골프 회동 당시에 아베 전 총리가 카트까지 직접 몰아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카트도 직접 몰았고 예. 카트 모는 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부시 예. 대통령과 할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몰았죠. 그런데 저 때의 유명한 일화는 아베 총리가 골프 치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랬군요. 네네. 예, 저도 기억납니다. 네네. 예. 골프장에 보면 이제 모래로 쌓인 구덩이가 있잖아요. 벙커. 그 벙커를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예. 그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망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미일 관계를 위해서 일본 총리가 최선을 다한다. 뭐 벙커에서 넘어지면서까지 이제 예. 미일 관계 외교를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이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예. 그게 아베 총리의 지지율 저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국민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탄핵감이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예. 그때도 사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빚이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 미국 대선 기간에 아베 총리가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다가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지금 그걸 복구하는 저런 과정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극진한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오므라이스니까 이게 잘 맞는지 그건 또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음식이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외교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좀 공식 만찬보다는 그런 노포집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두 정상이 좀 진솔한 대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 그런 일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짧게 보면 12년 동안의 한일 간의 충돌된 상황을 변경시켜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정상회담이거든요. 이럴 때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약간 좀 무겁게 가주는 게 예. 아마도 의전 담당자들의 1차 의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일정들은 약간 좀 그렇게 무거운 일정이라기보다는 두 정상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과연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둘지 저로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메뉴가 될지 오므라이스가 그렇죠. 오늘 정해지겠군요. 오므라이스가 그렇습니다. 어떤 메뉴가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유코 여사요. 네네. 기시다 총리의 부인이죠. 유코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만남도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또 따로 준비돼 있다 그러죠? 그렇죠. 예.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 영부인 외교, 친교 외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들의 일정은 너무나 빡빡하고 또 정상들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영부인들이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영부인이 정상회담에 동참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은 칼날에선 정상회담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되고 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지만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도 좀 무겁고 좀 표준적인
그런 쪽으로 일정을 짰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쪽이 좀 더 많습니다. 일정 자체가 불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일정은 정상적인 한일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 예. 정상회담에 맞춰서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일정이 짜여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한국 내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60% 정도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 또 강제동원 피해자에 예. 대한 해결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일정 전체적으로 약간 무겁고 경건한 쪽으로 짰다면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래도 아직 뭐 회담 전이긴 하니까 그렇죠. 회담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도 좀 늦지 않는다는 그래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려 예. 섞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 이제 나머지 반을 채워야 된다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끝으로 일본이 어느 정도 물을 채워줄 수 있을지 좀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계신지 좀 전망을 해 주시죠. 그게 관심사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점이라고 봤는데 예. 이미 일본 쪽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 물컵의 반이 채워지는데 나머지 반이라면 50%인데 예. 50%의 50이 아니고 10%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더불어서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포함한 언급을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벌써 지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총리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말로 대신하는 것이다라는 예. 말이 이미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의 배상과 관련한 부분에 기금에 좀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한일 미래 청년 기금이라고 하는 다른 성격의 기금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예. 이 정도까지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물컵에 물이 많이 채워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성의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성의가 없는 쪽으로 방점이 찍힐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돼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만찬에 좀 특이한 일정이 있고 또 김건희 여사도 가고 하니까 일본 쪽을 잘 설득을 해서 예. 이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 50% 중에 한 25%만 채워와도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여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10%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래서 나머지 40%의 물이 비어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워낙에 먹구름이 길었던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외교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일제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한 일본의 좀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오기를 그렇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왕선댁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